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 내면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네. 정말 중요한 뭔가가 있구나. 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옆에 귀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자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책 내서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네. 이제 어떤 책이신지 조금만 소개해 주실까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아이 가능한가 싶은데. 네. 제목을 보는 순간 네. 우리 아이? 아니 남의 아이 뭐 이렇게 그런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이런 대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 책 네. 제안을 받았을 때 네. 원고가 처음에 써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 성적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뭔가 자연스럽게 써지지 않고 부모가 아이를 푸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스킬을 적용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부모끼리의 작전을 세우는 것 같은 말로는 항상 아이를 뭐 능동적인 아이, 민주적인 육아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공부 부분에서는요 어른들끼리 너무 모의하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 내면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네. 정말 중요한 뭔가가 있구나. 있다. 제가 네. 그 뭔가를 이 책에 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솔직히 저희도 다 학창 시절 겪었으니까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스스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텐데 저도 스스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 아이 중에 스스로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주변을 보면 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있죠. 아 있어요? 그런데 네. 날 때부터 나 공부 스스로 할 거야 이러면서 과연 타고나는 아이가 있을까? 근데 보면은요 쟤는 타고나길 천상 공부만 하게 생겼어 이런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한번 두 가지 중에 하나 한번 골라봅시다. 네네. 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한 99명 놀고 싶다 하실 네. 건데. 우리 본능은요 네. 재밌는 거 네. 우리가 어른식 표현으로 한다면 쾌락적인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부는요 내가 하고 싶다라는 본능이 아니라 해야 한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합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설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꽤 있어요. 잘 살펴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스스로 공부한 아이의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요. 네. 내가 처음부터 스스로 공부했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부가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좀 한다? 한다. 네네. 우리가 보통 타고난다라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IQ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천성적인 것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아예 공부가 되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책은요 성적이 아니라 공부하는 아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과정 가운데에서 배움이 있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그것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가만 보면은요 그 배경에 부모가 계세요. 보통 뭐 세계적인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들, 우리가 뭐 유수의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 또는 수능에서 만점자들 인터뷰를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공부가 쉬웠어요? 내가 재밌었어요? 뭔가가 목적이 있었고요. 엄마에게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학창 시절에 이 친구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부모는 그 시기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친구들도 공부해라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들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부모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잔소리로 여겨지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게 할 것인가, 아 공부 지겨워, 진짜 됐다고요 이러면서 방문 쾅 닫고 마음도 걸어 잠그고 공부할 마음도 없애는 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요, 아이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부모님들께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은 빨리 이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고, 좋은 건 얼른 실천하게 하고 싶어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이 입장 되어서 말하기.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말을 하고 듣는 아이의 입장은 무시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무시된 경우엔 잔소리가 되고, 그 단계를 거친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소리를 했어도 아이에게 결코 잔소리로 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제 분명히 부모는 했을 거예요. 공부해라. 근데 받아들인 아이는 공부해라라고 잔소리로 안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신데, 부모가 잘해서 아이가 그렇게 안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아이가 그냥 태생적으로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부모가 아이의 입장을 잘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잘했다. 그거 맞는 거죠? 네, 영상 보시는 엄마들은요, 그래도 애가 받쳐주니까. 그래요. 저도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애들도 잘 타고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건 사실은 못 바꾸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물론 IQ도 자꾸 환경이 받쳐지면 더 올라간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환경적인 것은 바꿔줄 수 있지만 아이 자체를 바꾼다는 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불가능한 걸 자꾸 흔들려고 하니까 아이 잡고 부모는 절망하고 속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연 아이가 잘 타고난 걸까? 부모가 잘한 걸까? 조금 바꿔서 한 번만 보면요, 부모가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예요. 어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만, 아이는 그저 현재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가 필요해,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는요, 어린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먼저 하지 않고는 부모라는 분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절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네. 참 반성하신 엄마 아빠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사실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자면, 아이가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다 소개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모의 역할 중에 이런 것들을 꼭 해보세요. 엄마나 아빠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책에 정말 중점적으로 썼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개월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어떤 점을 먼저 탁 집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10분 공부를 했을까? 근데 아이가 방에서 쫙 나와요. 1번 엄마, 야 너 왜 벌써 나와? 너 다 했어 안 했어? 2번 엄마, 쉬고 싶어?
내지는 아유 공부하느라고 애썼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요 10분도 공부고 5분도 공부인데 우리는 10분 공부한 거는요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학창시절에 조금씩은 억울했던 부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말해도 내 엄마하고는 절대 말 안 해. 우리 부모님하고는 의논 안 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철컥 닫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할 때 내가 공부할 땐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부모는 기특하니까 공부 방해 안 할까 봐 그냥 넘어간 것도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안 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공부 안 하냐? 이렇게 해요. 그것도 이름도 안 불러요. 야, 너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이 그때 조금 화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아이 입장에서는 나 공부했는데 서운하죠. 네, 서운하죠. 서운한 마음이 뭐냐면요. 에이, 공부하기 싫어.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또 할 말이 있죠. 엄마 위해서 하니?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불변의 진리죠. 이 레파토리가 완벽하신데? 왜 완벽하냐면요. 모든 부모의 말은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허튼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약이 되는 말, 그리고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리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는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어우, 야, 너 열심히 공부한다. 잘한다. 10분인데. 어떤 분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바로요 아이의 공부할 마음을 닫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만든다 이런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게 있을 거야. 그건 기술입니다. 기술로는 마음을 열 수가 없거든요. 아이 마음이 흡족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아예요. 우아. 우리 엄마가 내가 공부하기 힘든 거 알아주시네. 여러분 이 말만 해도 뭉클해지지 않아요? 날 알아주네. 이것이. 그런데 조금 했어. 너 지금 다 했어? 야, 너는 공부할 때 보면 왜 그렇게 엉덩이 아니야? 공부는 엉덩력이 있어야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말로 아프게만 하거든요. 아픈 애가 어떻게 공부 잘해요?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겠네. 맞네요. 가시방석에 앉았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 마음 이렇게 후벼 파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요 사실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휴식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좀 전에 나온 아이 좀 쉬다 해. 이 말 하면 안 되나요? 쉽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는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지인의 아이인데요.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네르바 스쿨에 합격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말에 의하면 하버드대 입학보다 더 어려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앞을 달리고 있는 그런 스쿨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키운 방법이요. 완전히 제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필을 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하지 않을 말만 많이 하는 게 부모야. 너무 사랑해서 독이 되는 말도 하지.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합리화시켰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작 그렇게 잘하고 있는 엄마들이 안 보였던 게 많고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애가 아마 그렇게 타고났겠지. 부모가 잔소리 안 하게끔 이걸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꽤 계세요. 이 엄마가 했던 게 바로 있죠. 좀 쉬면서 해요. 좀 쉬면서 해. 그 다음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좀 멀리 있는 학교 다녔는데 집에 오면 이 엄마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방학 땐 좀 쉬어. 네. 여러분 저는요 그 말 듣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쉬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참 우리 엄마는 순진하셔. 제가요 쉬고 놀면요 그만큼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웃고 있더라는 거죠. 정작 자기는 쉬지 못하더라도 엄마의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참 고맙다. 우리 엄마 참 좋다. 우리 엄마가 나를 아시네. 내가 공부했다는 거 아시네. 나 문 닫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데 내가 문 닫고 있어도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믿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부모 교육 이론서에 나온 그대로 아닙니까? 믿은 만큼 믿는 만큼 성장한다. 아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작 현실 육아에선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습관이 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도요. 부모의 말 습관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근데 전혀 그 말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방에서 나오는 아이한테 이러면 돼요. 살짝 담으시고요. 조금만 미소 짓고요. 요 정도만요. 다 끝났어? 이거보다 낫지 않아요? 들어가서 해 얼른. 물 마시고 냉장고야 불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말이 안 나오면 이렇게 정도만. 애가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거실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놀고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그런 눈빛과 그런 말씀 몇 마디 하시면요 우리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맞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맹한 아이들 아니에요. 다만 아직은 미숙한 것 뿐이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모를까요? 우리 이 귀엽고 똑똑한 친구들이 다만 이 말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이렇게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알면서도 뭐가 생길까요? 반항심 같은 맞습니다. 우리 심리 기제에 반항심이요. 그래서 반항심을 내세우는 아이는요 하고 싶어도 방에 들어가서 탁 닫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어떤 소리 내면서요? 이러면서요. 내가 하나 봐라. 그래봤자 네 손해야 라고 한들 그러면 부모도 아이도 손해보고 싶은 손해보는 그런 며칠을 보내는 거죠. 보시고 참 마음이 아픈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맞아요. 애가 나오면 야 너 몇 분 지났다고 벌써 나와. 다 끝나고 나와.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네. 네, 안 해봤을까요? 전들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특히나 이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들이 이제 애랑 교감한 시간이나 그렇죠.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애가 이제 조금 그렇게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나오면 그냥 힘들면 그냥 씩 미소라도 한번 짓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정말 해야 할 말이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네. 간식 줄까? 아. 냉장고 뒤적거리는 아이한테 먹을 거 없어. 네가 아까 다 먹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만 먹어. 맞아요. 먹고 또 화장실 갈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넌 책상에 맞으면 화장실 가네. 간식 좀 줄까? 쉬면서 해. 저는 방에 들어가서요. 요거 마치고 쉬면서 간식 먹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요.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늘어지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집중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잘하고 싶지 않을까.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비록 공부가 쉽진 않지만 공부 특성이요. 하기 싫다. 지루하다.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고 아이가 해야지 그래도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사실 몇 마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공부했구나. 좀 쉬면서 해. 간식 줄까? 딱 3마디네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책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라 이제 뽑아내셔가지고 네. 우리 어머님들 자녀의 공부를 뭐 공부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공부가 다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네.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사람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거는요. 네. 억지의 말이 아니에요. 그 시기에 그게 진짜 해야 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잘하라는 의미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니? 됐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공부 방임입니다. 그러면 얘랑 말하고 싶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이 아이가 듣고 싶을까? 요게 또 이제 관점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20년간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해야 되고 아이가 또 스스로 하기 위해서 네. 우리 작가님 책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자녀를 인정하는 말을 해라. 그렇죠. 예. 그리고 휴식도 인정해줘라. 휴식도 인정하고. 네, 쉬는 거를 좀 못 견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공부한 것도 공부한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아이한테 10분 1시간이에요. 너는 10분 공부하고 게임 1시간은 짧지? 이렇게 너무 진실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아픈 어머니들 많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갑자기 든 질문인데 제 주변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어머니들 보면 누구는 뭐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아빠는 너 나이 때야 이걸 했어. 더하기 빼기를 했어.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정말 최악의 말인 거죠. 그렇죠. 그 아빠도 아마 네. 하시는 순간 아차라 하셨을 하고 겁니다. 나서 입을 이렇게 했겠죠. 부모는 하지 않을 말만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 말들이 툭툭 나옵니다. 네, 그 말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아이한테 공부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요. 그런 실수를 하셨을 때 바로 인지하신 순간에 미안하다. 이 비교의 말 정말 안 좋은데 아빠가 반성할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 말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알면 실천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주 그럽니다.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왜 안 해?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왜 안 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도 부모님이 네 맞아요.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아시면 네, 어렵지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요. 평생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네.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확실한 비교는 물론이고 그냥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비교하는 듯한 말도 애들은 굉장히 예리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이런 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A4 용지를 펼쳐놓고 있는데 네. 반을 쫙 나눠가지고 아이 공부 마음을 들게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임영주 작가는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딱 우리 아이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질이 다르고요. 또 내가 키워온 양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응용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뭐뭐 했니? 라는 니가 편한 분이 있고요. 뭐뭐 했어? 라는 어가 편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반에다가 내가 우리 아이의 공부 의욕을 올려줄 수 있는 공부 마음이 들게 하는 말을 좀 써보고 여기 왜 입말로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어체와 구어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입에서 툭 나오려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 맞아야 내 말투가 돼야 되죠. 맞아요. 책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 하려니까 애 앞에서 쭈빅거리고 있으니까 애가 안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네, 구체적인 칭찬이 뭔지 인정하는 말이 뭔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말이 뭔지 와 10분이나 공부했어 이 말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아이는요 비꼬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하고 그래도 10여 년 함께 했잖아요. 교감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맞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도 어색하지 않아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그 말이 아이한테 진심이네. 우리 아빠 참 멋지시다. 날 진짜 믿어주신다. 이런 마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좋은 실용 팁입니다. 사실 책에서 뭐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말이고 막상 현실 육아에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그 구어체 입말로 바꾸는 연습을 좀 안 하셔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이 그러니까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